이번에도 아주 논란이 오늘 뭐 아주 뭐 시끄러운 거 또 나왔네. 근데 또 진짜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공약이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외고 또 국제고 자사고 이게 이제 일반고 전환 정책이 가시화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학부모들도 이제 연대해서 막 이제 시위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유지하고 싶어, 폐지하고 싶어.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지하고 싶어. 나는 폐지하고 싶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세요? 그거 뭐 하고 저기- 싶어해요? 그럼 뭐 하고 싶어해요? 대안을 생각하고 폐지하고 싶어. 결국 폐지하고 싶어네요. 폐지하더라도 대안을 만들고 싶어. 예.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개혁이 뭐냐 이렇게 네. 묻는다면 당연히 교육개혁이다. 단연 교육개혁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각 정부마다 지금 교육개혁한다고 YS 때 531 교육개혁부터 해서 계속 정부마다 교육개혁을 다 했거든요. 맨날 바뀌어요. 예. 교육개혁을 했는데 한 번도 의도한 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개혁을 전부 입시제도 개혁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입시제도 개혁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개혁이 되면 제일 먼저 그걸 잡아먹는 것이 강남의 사교육 시장이 제일 먼저 잡아먹는 그리고 그 강남의 학부모들이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교육제도에 대한 강남식 해석이 끝나면 다른 지역들이 이제 그걸 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교육이 전국적화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고 네네네. 입시제도를 아무리 바꾸더라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렇게 되는 것을 반복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자, 이 문제의 핵심이 자사고 네. 폐지, 외고 폐지냐? 그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수월성 교육, 말하자면 잘하는 아이들에게 더 힘을 넣어서 더 잘하도록 가르치는 수월성 교육을 필요 없다 그러면 아예 싹 없애고 평준화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양성의 차원에서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럼 이제 그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수월성 교육을 학교 단위로 경쟁을 시켜서 할 거냐? 학교 안에서 그걸 하도록 할 거냐? 그게 만약 학교 단위로 그런 경쟁을 시켜야 한다면 특별한 학교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고 모든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 서비스를 해주는 식이라면 그건 학교 안에서 제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라면 이런 학교가 따로 필요한 거고요. 후자 쪽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필요 없는 거죠. 저는 외고 그렇게 자사고의 봐요.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에서 제기된 게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외고 자사고가 원래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설립 목적은 자기의 전문성을 키우고 특정 분야의 그런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졌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학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그래서 그 학교들에서 오히려 사교육이 더 심화되고 이게 문제가 돼서 폐지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형평성을 그런 해치고 거는 이제 있다. 부작용이고요. 부작용인데 원칙적으로 만약 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시제도를 바꾸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수업을 바꿔야 돼요. 교육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거라고. 그 교육 프로그램 속에 지금 얘기한 수월성 교육도 들어와야 되고 다양성 교육도 들어와야 되고 인성 교육도 들어와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과 같이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이고 입시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입시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머물게 하면 한국의 교육은 맨날 이 모양이 있거든요. 최저임금 논의할 때는 그렇게 현실을 중요시 하시던 분이 교육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완전 생각하고 지금 그냥 이상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 수빈이야 아니야. 공격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이해를 했는데 이해를 하죠. 내가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있으면 그 가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가고 시험 성적 위주의 교육으로 가고 그 아이들 인성 교육을 경시하고 이런 교육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건 동의하잖아요. 그 대학 입시 제도도 그런 어떤 새로운 수업의 변화와 함께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입시 제도만 5년 단위로 바뀌니까 이게 계속 그게 효과가 없는 거지. 근데 이 교육개혁은 5년을 보고 하는 교육개혁이 돼서는 안 되고 50년을 본 교육개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야기의 순서가 이런 거예요. 이제 현실은 자사고, 국제고, 뭐 외고 폐지 문제지만 이 구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구조는 노동시장에서의 학벌이에요.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과 소위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명문대학에 애를 보내려고 그런다고요. 어떤 대학 입시 제도를 쓰든 대학에서
교육을 잘하는지 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대학만 들어가면 돼. 나오긴 다 나오니까.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별일 없으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그 간판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노동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벌 차별. 그게 근본 원인이고 이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한 학교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바꾸고 수업 시간을 어떻게 바꾸고 뭐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해법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학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진 문제 그 핵심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40만밖에 안 태어나거든요. 한 세대 전에는 100만이 태어났어요. 이 40만밖에 안 태어난 애들을 어떤 인재로 어떤 시민으로 키울 거냐. 이런 시민으로 키울 거냐. 하는 이런 문제. 시민으로 키울 거냐. 그러니까 유시민 씨와 같은 시민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바람직하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세대는 사실 복받은 세대입니다. 대부분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직장이 있었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어요. 캄캄한 터널을 지나서 희망의 불빛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세대들은 기대는 높아졌는데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또 캄캄한 터널이야.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스스로 갑자기 교수님 같아. 갑자기 교수님 같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이걸 고민을 하고 교수님이시잖아요. 교수인데 뭘 좀 강의를 들을 땐 들어요. 아니 근데 공자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 지금. 아니, 공자님 말씀도 필요할 땐 필요한데 이거는 공자님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제가 고등학생 학부모예요. 어느 고등학생 학부모가 이런 얘기를 듣고 참아줘요. 아 그래 뭐 당장 시급하기는 시급하겠지.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거를 나무가 병이 들었으면 거기 비료도 새로 주고 물도 새로 줘서 나무를 살려갖고 써야지. 박 교수님. 나무를 뽑으면 그게 박 교수님. 대안이 되느냐? 그렇지 우리가 않아요. 교육개혁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두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입시가 닥치면 지금 아직 개혁되기 전의 제도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것도 방법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이런 거예요. 국가교육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이 나와 있지만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50년을 내다본 거 해야 된다면서요. 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지금 내놓은 안을 가지고 실행 못 해요. 실행 못해도 돼요. 안만 만들어도.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는 교육개혁의 큰 틀을 만든 정부로 기록될 그래봐야 겁니다. 정권 바뀌면 또 쓰레기통에 집어 던질 거야. 다음 정부가 와가지고. 그런 건데 당장 지금 이 국제고 자사고 문제는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요구, 여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여론이 국가교육회의에 높다고 폐지해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교육회의에서 우리 다 이제 뭐 논의해서 100년 대계로 안 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 가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이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만 돼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이 외고 자사고 폐지를 얘기할 때는 이 형평성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갖고 대학 입시에 남들보다 어떤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특권적인 지위를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특권적인 지위는 없애고 학교의 다양성과 학습자의 선택권은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개혁을 하면 돼요. 그렇게. 그걸 왜 꼭 폐지를 하느냐고. 예, 지금 근데. 제일 문제는 외고 자사고가 먼저 학생들을 뽑잖아요. 먼저 학생들을 뽑으니까 거기 뽑은 다음에 거기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일반고 갈 수 있으니까 다 일로 몰린다고. 그럼 일반고하고 같이 전형을 하면 되잖아요. 추첨으로 뽑아야지. 그럴 때는. 추첨으로. 예, 아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대안들이 나와 있다. 지금 안 그래도 자기 교육 안 시켜도 우수한 애들을 데려다가 그냥 갖다 놓으면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이 좋지 않더라도. 외고나 자사고가 진짜 잘 되려면 프로그램에 흥미가 있는 애들을 아주 우수하지 않더라도 데려다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한 아이로 만들어야 그 학교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외고 자사고를 그런 식으로 정상화시키면 지금 혁신학교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이번에 오디세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 교육시켜서 다시 일반 학교로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서울교육청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제도화하려고. 그러니까 학교는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시대의 추세하고도 맞고 세계 각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의 다양성을 죽이지 말고 이게 병 들어있는 자사고와 외고를 병을 고치자 이겁니다. 그럼 차라리 폐지하자고 다 그럴 거예요. 그냥 추첨으로 뽑아라 그러면 우리 자사고 안 할래 그럴 거예요 아마 다.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폐지하자는 얘기고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평준화 세대시잖아요. 그죠? 네. 부산서. 네. 저도 평준화 1기예요. 평준화 1기시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처음 평준화를 했어요. 그전까지 고교 입시가 네네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적인 평준화에 찬성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한 반 안에 그 서울대를 지망하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대학 갈 생각이 없는 학생까지 다 한 반에 있어요. 네네네. 그 선생님은 그 반의 평균적인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해요. 그 선생님이 탑 수준에 맞추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수업을 못 알아듣고 그렇죠. 네. 평균적인 수준에 맞추면 탑인 아이들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평준화는 좋아요. 그러나 평준화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그 커리큘럼은 각 학교 안에서 제공해 줘야 돼요. 단위 학교에서 제공을 못하면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청에서 지역 단위로라도 그걸 해줘야 된다고요. 자, 이 문제 저 네.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업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교육 프로그램들은 다 낡은 교육 프로그램들이야. 산업화 시대에 우리 한 해에 100만 명 나왔을 때 찍어내는 교육이라고요. 사람들을 다 일렬로 줄 세워갖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저기 대학 보내갖고 그 가고 공부 조금 못하는 사람들은 산업 현장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갖고서 쫙쫙 보낼 수밖에 없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그렇죠. 좀 많이 안 나와요. 네, 네. 얼마든지 개성적인 교육 또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요. 근데 어쨌든 자사고 폐지는 안 된다고 여기는 해야 된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사고 폐지를 이렇게 무작정 어. 정치 논리로 하면 이거는 이념 투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네. 내는 해법은 그런 거예요.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다 폐지하고 애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라. 그것만 해주면 저는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학교를 다양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 개혁안이 나와서 지금 입시 제도가 바뀌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다양성 교육을 하게 하고 그런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선택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제 딸 얘기를 할게요. 제 딸 보고 이제 외고를 보냈는데 뭐 서울대를 엄청 많이 넣는 외국어 고등학교였어요. 걔는 외국어로 갔어요. 독일어 특기생으로 독일을 잘 하니까 갔는데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그러니까 보내줘서 굉장히 감사하대요. 그 고등학교 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얘야 외국어 고등학교 니네 학교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없애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없애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학교는 좋은 학교인데 왜 일정한 수의 아이들만 그런 교육을 받아야 돼? 모든 애들이 다 그런 교육을 받아야 돼. 바로 그거죠. 핵심은. 따님이 정확히 얘기했네. 그게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목표를 갖고 비슷한 취지를 갖고 공부를 하면 그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전체 다른 학교로 다 확산할 생각을 하고 그 구상을 실현을 해야지. 근데 이제 그건 그죠? 이상적이신 거고요. 교육은 섞여서 받아야 돼요. 이제 머리 좋은 재능 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처음부터 분리되어서 성장하는 거는 그 아이한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온갖 사람과 섞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교육을 받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분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언어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거는 좀 더 잘 배우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는데 아무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따로 뽑아서 또 영재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해 주라는 거죠. 자, 그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마지막으로 갑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개혁을 얘기할 때 늘 이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를 새로운 프로그램을 전수하는 이 구루로서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했어요. 그거는 뭐 교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동의해요. 예. 그러니까 혁명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교육개혁은 그걸 주관하는 건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가 변해야 교실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학교가 변해야 교육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상주의라 그러는데 순서를 이렇게 아래로부터 위를 바꾸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톱다운 방식,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제도 몇 개 바꿔갖고 외고 자사고 몇 개 폐지해서 교육을 바로잡겠다? 이 발상 자체가 저는 근원적인 교육개혁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교육개혁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학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국립서울대학교는 학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부를 없애고 개방해가지고 전국의 국립대학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서울대는 학부 모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국립대학교는 등록금을 없애야 된다고 봐요. 더 비싼 돈 내고 사립학교 보낼 사람 서울에 보내고 나는 재능도 있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게 안 된다 하면 각 지역 대도시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고 또 다른 지역 국립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또 거기 가서 하고
그리고 돈 되는 분야는 대학원도 없애고요. 여기는 진짜 돈 되는 거 안 되는 거 상관없이 오로지 지적 호기심에 입각해서 연구하려는 사람들을 키우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기고요. 그렇게 해주면 대학 입시 경쟁도 많이 완화되고요. 노동시장에서 학벌 차별도 많이 준다고 봐요. 이제 그게 돼야 좀 초중등 교육 개혁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다. 지금처럼 대학 입시에 학부모들이 다 목숨 걸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초중등학교 개혁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알겠습니다. 뭐 한 줄평 평을 뭐 기본적으로 이 한 줄 평 하려고 했던 게 엘리트를 키울 때는 대중 속에서 키워야 한다. 그리고 대학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예. 5년을 생각하는 교육 계획이 아니라 50년을 생각하는 교육 계획이 되기를. 우리 죽고 나서 잘 되게. 50년을 생각하는 교육 계획. 예, 알겠습니다. 모처럼 힘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뭐 교육이 힘든 거라는 거겠죠. 좀 들어요 이거. 자식 키우는 것도 참 힘든데. 예.